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요약 내용에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토지 위에 상가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주택, 토지 위에 공장이라든지 창고, 결국 부동산은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지배를 받는 한 결국 땅 위에 모든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알 수 있는 거고, 땅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토지 투자는 아마 이제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초보분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땅을 꼭 사야 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또는 이제 우측 그림처럼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가까운 논밭, 이러한 땅만 사야지만이 토지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서로 우리 영상, 화상통화라고 하죠. 얼굴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이러한 땅들은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과거에 굉장히 선호했어요.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절 때, 박정희 정부 시절 때 식량이 부족해서 가난했던 이때는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굉장한 부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많이 발전한 상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1994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 때 처음 이제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들어와서 2만 달러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 전에 2018년이죠. 이때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이렇게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소득 수준 3만 달러 넘어가는 곳은 단 7개의 국가밖에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변화하면서 현대 사회에 맞게끔 토지 투자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토지 투자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 그림이 부산 일광 해수욕장에 있는 촌집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촌집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짠내 때문에 건물이 부식이 심해질 거다. 또는 파도가 쳐서 건물을 덮칠 수도 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이 공장 보이시죠? 그래서 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은 이 공장이 철거되고 새만금으로 이전됐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촌집들은 매우 위험한 집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촌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회도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촌집에서 커피숍으로 용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촌집이 있었다 하면 월세를 거의 못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월세 주고 들어올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상업용 용도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월세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임차인들이 월세를 많이 주고라도 서로 이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촌집이 커피숍으로 바뀌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토지 투자가 성업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푹 꺼진 이러한 절벽에 걸쳐져 있는 이런 땅도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관심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5층짜리 상업용 건물로 지었을 때 꽤 쓸모가 있는 토지 위에 그 정착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 과거에 뭐 소비자들이 살려고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거의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농사를 짓는다 해도 너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잡초만 이렇게 무성하게 아주 오랫동안 땅이 방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 땅에 이제 단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싸게 이렇게 매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거나 또 실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응답하라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을 법한 평범한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빨간 벽돌 주택이라고 많이 불렸었죠. 1층, 이제 2층, 세입자와 주인 이렇게 한 공간에 살면서 같이 이제 단독 주택에 거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주택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업용 건물로 바꾼 뒤에 이제 월 매출이 엄청 높은 파스타 및 피자를 파는 그런 상업적 성격을 띤 건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시면 2층짜리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했던 상가주택이 이런 식으로 5층짜리 건물로 바뀌면서 뭐 병원이라든지 학원,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놓으면서 엄청난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땅은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누군가가 어떻게 이 땅을 활용하고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때 한 2억 정도 주고 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한 30억 이상 가치가 되었다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만큼 땅도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 짓는 사업자 측도 마찬가지겠죠. 뭐 4층짜리 건물만 짓는 그러한 땅이 있는 반면에 뭐 10층짜리 지을 수 있는 건물이 10층짜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하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1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구가 없는 시골에는 이렇게 지어야지만이 임대를 나가겠지만은 주변에 뭐 역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신도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렇게 높이 건물을 지어도 임대가 점점점 다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지어서 월세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토지 투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토지 투자 관점이 농과 밭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 농과 밭을 샀을 때 나중에 얼마만큼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눈을 가지셔야 반드시 토지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